오케이. 그러면 또 오늘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1시간 일찍 끝나죠. 그래서 이제 그 6시간 이제 진행이 되고 4시 반에 이제 종료가 되는데 뭐 우리 진행에 따르면 이제 한 4시 20분 정도에 종료가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렇고요. 그 빅브레이크와 관련해서는 이제 빅브레이크를 이제 그 20분을 가는 대신에 그걸 이제 그 10분만 가지고 종료 시간을 10분 이제 당기자. 좋은 생각이죠. 저도 그러고 싶거든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그 멀캠에서 이제 종료 시간은 바꿀 수 없다. 이렇게 그 지침이 이제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가는 시간 저기 이제 출결해서 이제 찍히는 그게 이제 너무 이제 빨라지면은 저한테 이제 전화 오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우리가 나가는 거는 이제 바꿀 수 없으니까 그렇고요. 그래도 또뭐 우리 빅브레이크는 이제 1시간 일찍 끝나더라도 우리 이제 리듬상 뭐 10분으로 뭐 차이가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이제 잘 갖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합성급 신경망으로 이제 넘어왔고 또 이제 좀 더 응용에 가까운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드리면서 뭐 이런저런 이제 재밌는 거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어제 4일차에는 우리가 그 마지막에 이제 뭘 했냐면 이제 그 일단 합성급 신경망의 원리를 모르는 이제 상태입니다. 모르는 이제 상태인데 합성급 신경망이 하여튼 뭐 좋다니까 그죠? 영상에 대해서 이제 좋다니까 뭐 하여튼 모르겠고 그 결론적으로 뭐 이론적인 뭐 그런 게 이제 좋다고 하는데 그 아무리 이제 이론이 있어도 그 이론 자체로는 해결이 다 되는 건 아니죠. 그 결국은 이제 그 신경망 설계를 하고 하이퍼 파라미터 이제 튜닝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합성곱 계층이 좋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1998년에 르넷을 이제 만들어서 해보니 어쨌든 엠니스트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적용을 했을 때 실제로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우리 이제 패션 엠니스트에 대해서도 이제 그랬었으니까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어제 하이퍼 파라미터 이제 튜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준비를 이제 했죠. 준비를 했고 그리고 나서 요 그 30번의 그 트라이얼을 수행해서 92 최대 92까지 어쨌든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직접 막 이렇게 고민하지 않은 것 치고는 그래도 높은 수치죠. 이게 뭐 최대 뭐 95, 96 정도 이제 나왔다는 걸 보면은 그 우리가 들인 노력에 비해서는 그렇게 이제 멀지 않은 그런 이제 수치가 이제 나왔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이게 중간에 이제 그 제대로 이제 실행이 완료가 안 되고 이제 종료가 됐다고 이제 하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사항에 오류 메시지가 그 발생한 거 이제 스크린 캡처로 좀 보내주시면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베스트 모델즈를 그 튜너를 이제 통해서 이렇게 이제 획득을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죠? 경고가 이제 잔뜩 나고요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서로 이제 다를 테지만 베스트 모델의 정말 이제 제일 좋았던 이제 베스트 모델이 이제 어떤 이제 구성이었나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베스트 모델을 이제 보시면 이제 컨볼루션이 블럭이 하나 들어갔네요. 컨볼루션이 이제 한 번 들어갔고 패딩이 지금 이제 들어갔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맥스 풀링 이제 한번 거치고 그죠? 그리고 컨볼루션이 꽤 많이 들어갔어요. 컨볼루션, 컨볼루션, 컨볼루션 해서 총 이제 컨볼루션 블럭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이제 들어갔는데 어떤 것들은 이제 풀링이 지금 사이사이에 없어요. 이게 이제 무작위로 풀링을 집어넣거나 안 집어넣거나를 이제 했거든요. 그죠? 이게 저랑 이제 결과 다르실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요 플래튼 하는 이제 요 시점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요 이하로는 이제 안 내려갔고 그래서 이제 다음 같은 방식으로
이거를 우리가 직접 했으면은 아 이거 커널 사이즈랑 이런 것도 이제 고민이 좀 많았겠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부분입니다. 우리 그 서로 결과가 베스트 모델들의 결과가 다르니까 요 서머리를 찍어가지고 스크린샷을 좀 비교를 해볼까요? 그 베스트 이제 제일 좋았던 거 베스트 모델의 서머리를 한번 획득을 하셔서 이제 그 서로 이제 어떤 구조인가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리 이제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 해도 무작위성이 있거든요. 있고 그래서 이제 92 정도 이제 나온 상황인데 궁금하니까 서로 이제 비교를 해보고 또 이제 문제가 생기신 경우에는 그 문제가 생기신 상황으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오류 이제 올려주신 거 지금 받았습니다. 음, 이게 그 우리 선생님께서는 제가 이제 어제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컨볼루션을 그 특정한 조합을 하다 보면은 이게 그 마이너스 디멘전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컨볼루션이 이제 너무 이제 많이 이렇게 진행되면 아예 마이너스 디멘전이 되면서 이게 그 실행에 이제 실패하는데 그 실패를 하면 그냥 그 실패했다 치고 이게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냥 이제 이건 실패요 하고 이제 그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가 설정을 안 하면 넘어가지 않나 이제 싶기도 하고 이거는 뭘 잘못하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그 컨볼루션을 이제 수행하다가 요 커널의 크기라든지 이런 게 그 오늘 이제 상의 드리겠지만 입력의 이제 크기 자체가 너무 작아지는 경우에 요렇게 그 아웃풋의 크기가 0 이하가 이제 된다. 컨볼루션으로 인해서 그러면은 이제 그냥 다음 층으로 전달할 입력 자체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는데 요런 게 있어도 그냥 요 트라이얼에서 넘어가야 된다고 이제 생각해서 일단 제시는 드렸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냥 이제 저런 경우에 걸리지 않은 거죠. 걸리지 않은 거고 그래서 뭘 잘못하신 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올려주신 것도 이제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좀 상의를 드리면 이 컨볼루션을 하면은 11, 9, 6, 6, 3 이렇게 이제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컨볼루션 한 번 더 한다. 이러면은 이게 그 컨볼루션이 이제 3 빼기 3 더하기 1 뭐 이렇게 해가지고 1 바이 1까지 만약에 내려왔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커널을 적용할 때 이게 0 이하의 값이 이제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문제가 생기신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로 올려주신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이제 문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이게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30번 이제 됐는데 요게 이제 그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냥 이제 넘어가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하는 그냥 그 조합은 그냥 포기하고 그냥 다음 조합을 이제 시도하라. 그게 자동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근데 그거는 이제 문서를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해보고 우리 또 이제 그 주신 거 이제 보면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주신 베스트 모델은 아, 네. 댄스밖에 없네요. 이거는. 요거는 그 아마 이제 컨볼루션 그 실험이 아니고 아마 이제 이전 거 실험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죠? 고 그러면 이제 그동안 우리는 케라스 쪽에서 그 케라스 튜너가
만약에 저런 오류가 발생하면은 그냥 오류가 발생했다고 그냥 그 넘어가면 되거든요. 그거를 설정을 하는 걸로 좀 바꿨나 이제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이게 그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맥스 트라이얼즈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최대 10번까지 이제 시도를 해다라고 하는데 어, 여기 보시면 이제 맥스 컨세큐티브 페일드 트라이얼즈 여기에 이제 걸린 것 같네요. 이게 그치. 이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연속적으로 몇 번까지 실패를 하는 것을 허용할 거냐. 요게 이제 설정이 이제 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운이 없게 세 번을 연속적으로 실패하면 아 이거 실험의 범위 자체가 좀 많이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경우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그치 디폴트가 0이구나. 아, 여기서 이제 걸렸군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그 맥스 트라이 리트라이즈 퍼 트라이얼인데 어, 그 어떤 특정한 구성이 지금처럼 이제 예외나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경우나 그 결과 자체가 뭐 전혀 이제 안 좋은 경우에 한번 이제 다시 이제 수행을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그 트라이얼이고 consecutive failed trial인데 디폴트가 이제 3인데 만약에 이 세 번을 연속해서 그 실패하는 경우에는 전체 그 탐색이 종료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이거는 운이죠. 지금 이제 그 컨볼루션 이제 조합을 찾다 보면은 세 번을 연속해서 이제 실패를 해서 지금 이제 종료가 되신 걸로 보이고 만약에 세 번이 아니라 이제 두 번만 실패하고 다음번에 성공했으면 그냥 이제 넘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게 우리가 이제 범위를 정하다 보면은 그 유효하지 않은 그 모델 구성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약간 이제 막 진화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기괴한 막 이런 진화가 됐는데 걔네들이 궁극적으로 이제 환경에 적응을 못하고 자손 번식을 못하면서 그 라인이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근데 이제 걔네가 이제 그 성공적으로 이제 실험이 되면은 그냥 이제 넘어가는 건데 이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오 나도 저런 오류가 발생해서 이러신 경우가 있고 아닌데 나는 이제 끝났는데 이러신 경우가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그렇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다행스럽게도 저 같은 경우에는 저기에 안 걸려서 이제 이 결과 뭐 92가 이제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됐는데 그거는 이제 운이 좋았던 거고 어, 동일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합성곱 계층을 이제 구성해 나가면서 그 현재까지 이제 합성곱 이제 현재 이제 들어오는 요 입력의 이제 크기에 맞춰 가지고 이제 커널 사이즈라든지 뭐 이렇게 그 합성곱의 이제 더 추가적인 계층 구성을 뭐 방지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기존의 이제 입력의 크기를 이제 획득하는 부분도 이제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코드가 이제 어제 논의드린 거 이상으로 조금 이제 복잡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이제 가능은 한데 나중에 말씀을 이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보시면 컨볼루션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예전에 MLP로는 90점대를 도저히 못 넘다가 어쨌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소기의 성과를 이제 거두는 그런 사례를 이제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넘어서 이제 95, 96으로 이제 어떻게 가느냐. 그거는 이제 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퀀셜한 모델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시퀀셜하다는 것은 이제 이 이전 계층의 입력이 무조건 다음 계층으로 전달되는 이런 이제 스타일인데 시퀀셜하지 않은 모델들은 어떤 경우냐면 이 입력을 이렇게 이제 건너뛰어서 전달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스타일의 연결들이 그 종종 이제 활용이 되고 이런 스타일들이 이제 그 2015년 이후로 많이 이제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패턴들도 이제 보시게 이제 될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재밌는 부분으로 이제 넘어왔는데 그럼 이제 5일차도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어제 실험 결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문의점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커널 관리 좀 할까요? 이제 그 4일차 노트북의 이제 커널이 그 메모리를 이제 많이 점유하고 있으면 또 이제 그 안 되니까 우리 4일차 노트북 커널을 이제 다 이제 셧다운 5를 해주겠습니다. 깔끔하게 그죠? GPU 메모리랑 이런 거를 얘네가 이제 다 잡고 있어서 이제 5일차 이제 진행할 때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5일차를 하는데 오늘의 첫 시간은 커널을 파이토치 커널로 좀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텐서플로우 2 커널만 이제 사용해 오셨는데 그 요새 그 급속도로 이제 인기를 얻고 있고 뭐 이런 이제 파이토치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또 같이 경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바라는 거는 신경망의 근본적인 이론을 아시면 이제 이런 그 API를 이제 변환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이론을 이제 알고 나시면 그냥 약간 스타일의 차이고 요거를 이제 사용할 때 뭐 챗GPT라든지 이런 거에 도움을 받으면 또 금방 이제 변환이 가능하다. 이런 점으로 좀 이제 상의를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라도 이제 선택하실 수 있도록 좀 이제 안내를 이제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5일차 데이 5이고 일단 그 넘파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그대로 준비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토치를 임포트를 할게요. 이미 이제 이거는 이제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 이제 드렸고 그 GPU 이제 그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이제 방식으로 어,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컨테이너를 이제 쓰고 있으니까는 뭐 당연히 잘 되시겠죠. 네, 네. 잘 안 되시.
음. 캡처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음. 여기 그 파이토치 커널을 선택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음. 여기 커널을 바꿨습니다. 그죠? 이게 텐서플로우랑 파이토치를 섞어서 쓰시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각자 이제 그 얘네 둘이가 이제 좀 이제 GPU라는 자원을 놓고서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 텐서플로우를 쓰는 이제 그 커널하고 텐서플로우랑 파이토치를 이제 좀 섞어서 쓰기가 조금 힘든 편입니다. 네. 그 다시 한번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커널을 이제 선택하실 때 다른 커널 선택하시고 이제 주피터 서버를 선택하신 다음에 그 로컬 호스트로 아마 되어 있으시겠죠?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면 여기서 이제까지는 텐서플로우 2 커널을 선택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이제 파이토치 2 커널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새로 고침을 한번 그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원격에서 이제 되는 거다 보니까는 그 이게 환경 설정을 이제 그 바꾸면 또 막 혼선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일단 파이토치랑 이제 텐서플로우가 지금 두 개 다 사용이 되는 게 현실이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개 다 준비한 겁니다. 제가 그 삼성전자에서는 그 파이토치로 그 강의 요청을 이제 주셔가지고 이제 파이토치 기반으로 이제 그 소개를 이제 드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그냥 토치 이제 임포트를 하시면 되고요. 그 토치는 그 텐서플로어랑 다르게 그 로그나 이런 게 잘 많이 발생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설치도 좀 그 상당히 쾌적한 편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일단은 요게 이제 잘 되셔야 또 다음 걸 하니까는 잠깐 우리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파이토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이제 살펴볼 텐데요. 결국은 파이토치도 그 넘파이와 이제 같이 이제 텐서를 이제 표현하는 그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토치에서는 이제 텐서라고 이제 부르고요. 그래서 이제 스칼라 값 2.0 이런 걸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그 행렬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처음이니까는 이제 수동으로 한번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1.1, 1.2, 1.3
2.1, 2.2, 2.3 뭐 이렇게 만들고 이거는 그냥 뭐 넌 파일을 만드는 거나 뭐 거의 이제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A와 B라고 하는 행렬을 이제 만약에 이제 곱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하시면 됩니다. A 곱하기 B.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두 배씩 이제 곱해지는 뭐 그런 이제 효과를 이제 보실 수가 있죠. 이거는 넘파이도 할 수 있죠. 그죠? 텐서 이제 토치도 할 수 있고 텐서플로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그 토치에서는 그 텐서플로우에서는 요거 이제 베리어블 그리고 이제 뭐 컨스탄트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로 이제 나뉘는데 토치에서는 이제 그냥 딱 토치 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 요거는 그 넘파이의 ND 어레이랑 사실상 이제 그 대비가 됩니다. 근데 토치 텐서들은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플러스 자동 미분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5차 역전파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5차 역전파 해볼 겁니다. 예. 플러스 뭐가 돼야 될까요? GPU에서 연산이 가능해야 되겠죠. 그냥 뭐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요거를 만약에 요 얘네들을 GPU로 이제 보내고 싶다 하면은 어떤 그 텐서를 GPU에서 연산하도록 하고 싶으면 요 그 해당 텐서를 GPU로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디바이스가 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요 그 텐서가 지금 원래는 기본적으로 그 토치는 무조건 GPU에서 연산하지 않고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CPU에서 연산이 됩니다. 근데 원하시면 명시적으로 GPU로 보내줘야 돼요. 근데 그거를 그냥 투 한 다음에 뭐 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여기 있던 애가 이제 이렇게 이제 보내지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해볼게요. 요 A랑 B를 이제 곱하는 거를 이제 같이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A 곱하기 이제 B를 아까처럼 이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그 문제가 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혹시 짐작이 되시나요? 그렇습니다. 요게 A는 지금 GPU에 올라갔는데 B는 우리가 CPU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는 GPU에 있는 애랑 CPU에 있는 애가 서로 연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런타임 에러를 보시면 모든 텐서들은 같은 장치에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 두 개의 서로 다른 장치가 발견이 돼서 어떻게 마음을 정하세요 이런 거예요. 둘 다 저기 GPU에서 하시든지 아니면은 둘 다 CPU에서 하시든지 마음을 정하세요. 예, 이렇게 이제 되고 이거를 그래서 이제 메모리로 이제 GPU 메모리로 이제 B도 보내면 그렇죠. 그 뭐 GPU에서 연산해 드릴게요. 이런 느낌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이런 식으로 이제 되면서 첫 번째로는 그
파이토치는 넘파이랑 되게 비슷하다는 이제 어떤 장점이 있어요. 넘파이랑 굉장히 거의 유사하고, 그리고 이제 GPU로 연산을 보내는 것 자체가 그 취향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이게 더 직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제 근데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GPU에서 이제 연산을 수행하니까 이게 내가 GPU에서 연산이 되고 있는 건가 이제 잘 모르는 거죠. 모를 수도 있는데 그뭐 글쎄요. 이거는 이제 그 취향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안드로이드가 되게 편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아이폰이 편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건 그냥 그 제가 이거는 뭐랄까 제가 유튜브를 만들면 끝없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맨날 맨날 안드로이드인가 아이폰인가 맨날 리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유튜브 만든 김에 터치인가 텐서플로우인가 이렇게 맨날 하면은 끝도 없는 뭐 동영상 100개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만들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요 이제 그 1차원짜리로 연산하는 걸로 이제 한번 이제 내려가지고, 더하기 이제 C, 이렇게 이제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A, B 더하기 C, 요런 이제 연산을 수행을 이제 해봤습니다. 이게 파이토치의 그 핵심적인 가치 첫 번째, GPU에서 연산이 가능하고 넘파이와 비슷하다. 그런데 이제 텐서플로우랑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이제 GPU 이제 활용과 관련해서요. 그 작업 관리자에 가서 지난번처럼 그 GPU 쪽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 GPU 쪽을 보시면 텐서플로우랑 이제 뭐가 다르냐면 이 파이토치는 쓸 만큼만 잡아와요. GPU 메모리를.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텐서플로우는 일단 밭대기로 다 잡아놓고 그냥 내가 다 쓸게. 이런 식이거든요. 다 안 써도. 근데 파이토치는 저희는 그 지금 필요한 만큼만 하겠습니다. 이런 식인데 그럼 그게 더 좋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은 동적으로 메모리를 요청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메모리를 할당받는데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물론 이제 그거를 완전 밭대기로 이제 그 할당을 받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파이토치가 느리다는 건 사실은 아닌데, 근데 이제 기본 설정에서는 좀 이제 차이가 있다. 이제 그런 점입니다. 대신에 그래서 이거는 좋습니다. 파이토치로 작업을 하면 연구자들이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대학원생들이 파이토치로 이렇게 하는데 뭐 메모리가 뭐 되게 그 GPU 메모리가 되게 많아요. 많은데 그 모형이 이제 작아가지고 파이토치 이렇게 돌려요. 그러면 이제 그 돌아가는 동안 이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동안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GPU를 다 안 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텐서프로 하면은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를 하는 동안 GPU 메모리가 다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컴퓨터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 랩실에서는 이제 워크스테이션 말고 그냥 이제 서버에 대해서 연산하면 뭐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뭘 해도 이제 상관없겠지만 이제 보통 이제 그 장비 이제 밑에다가 하나씩 이제 큰 컴퓨터 이렇게 놓잖아요, 그죠? 대학원에서 이제 한 명 들어오면 이렇게 컴퓨터 하나 놔주고 막 그러잖아요. 요새는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경우에는 이제 파이터치가 낫다라고 하는. 예전에는 이렇게 막 랩실에서 막 그 옛날에 막 스타하고 막 그랬었죠. 하여튼 그렇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가치는 자동 미분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친숙한 예시로 같이 해보겠습니다. 단가. 그죠? 그래서 이제 요 토치 이제 텐서로 이제 만드시면 되고 단가 100원.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이 그레디언트를 구하겠다고 이 텐서한테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요거가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단가에 대해서 이제 미분값을 구하겠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역전파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 타입을 통일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수량 같은 경우에 둘하고 이제 requires 이제 gradient 하고 d 타입 이제 플로트로 설정 이제 잘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부가세 있잖아요. 부가세. 부가세는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 자동 완성에서 한 것처럼 0.1인데 그러면 또 1을 더해줘야 되니까 귀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텐서를 하고 이제 1.1을 이제 그냥 해버리고 사실 부가세는 이제 그 우리가 굳이 이제 관심이 없잖아요. 부가세는 이제 변수가 보통 아닌 편이니까 부가세는 1970년대에 정해진 이후로 안 바뀌었죠. 그래서 그냥 이거는 차이를 보기 위해서 얘는 그 그레디언트를 구하지 않겠다고 표시를 해볼게요. 하셔도 상관없는데 그냥 모든 거를 다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뭘 하시면 될까요? 첫 번째로는 순전파를 하셔야 되겠죠. 순전파는 뭔가요? 가격, 단가와 수량의 부가세를 곱하는 건데 원래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해서 부가세를 이제 뭐 이렇게 10%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귀찮으니까 1.1이라고 하셔도 되고 상관없고요. 그러면 이제 순전파를 해가지고 이제 가격이 얼마인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 가격 자체를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요 가격을 보시면 그레디언트 펑션이고 멀티플리케이션 백워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 백워드가 가능한 이제 텐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값 자체만 보시고 싶으면 요거를 이제 뭐 아이템 이런 식으로 그냥 스칼라 값 하나만 이제 보고 싶으면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는데 자 이제 역전파를 해보겠습니다. 역전파는 이 토치 같은 경우에는 백워드를 직접 호출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면은 요 단가랑 수량에 대해서 요 그레디언트 값이 나오게 됩니다. 예쁘게 이제 보이게. 그러면 요게 이제 맞는 값인지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그러면 백워드는 이제 무조건 이제 1로 시작하죠. 그죠? 1로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곱하기니까는 여기가 이제 1.1이 흘러가겠죠. 여기 이제 또 1.1이 이제 흘러갈 거고, 더하기는 그냥 1.1이 흘러가니까 여기 이제 1.1, 아니 1.1이 아니지, 200이 흘러가죠. 200이 흘러가고, 그래서 이제 뭐 200하고 이제 200이 흘러가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단가, 이제 부가세는 우리가 이제 안 구하기로 이제 지금 했는데, 단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곱하기니까는 1.1 곱하기 이제 2 해서 단가는 이제 2.2. 수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 곱하기 110에서 이제 110이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2.2랑 110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역전파를 이해하시면 이제 텐서플로우와 파이토치의 핵심 가치를 그냥 바로 납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제 요걸로 이제 파이토치 기반으로 우리가 모형을 구현을 한번 해볼 거예요. 해보시는데 왜 그걸 해볼 거냐면 스타일에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이토치는 백워드를 직접 호출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형을 이제 구성하실 때도 그 파이토치들 코드를 보면 훈련 시점에서 손실을 구한 다음에 손실의 백워드를 직접 호출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건 한번 구현해 보시면은 상당히 좀 잘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근데 핵심적 가치는 이거예요. 그래서 1. 넌파이와 비슷하다. 2. GPU 연산이 된다. 3. 자동 미분이 된다. 근데 역전파를 구하시면 우리도 백워드라고 하는 걸 구현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백워드를 구현하면 이제 하면은 이제 이 계산 그래프가 순전파 시점에서 형성이 되는데, 계산 그래프가 형성이 되려면 이 그레디언트를 구하겠다라고 하는 요 표기 이거를 설정해 주셔야 돼요. 이게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는 이 전체 연산에서 계산 그래프가 기록이 됩니다. 근데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그레디언트를 구하겠다고 표시를 안 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 메모리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레디언트를 예대에서는 그 기록을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불러볼까요? 부가세에 대해서 그 최종적으로 요 부가세의 그레디언트를 이제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같은 경우에는 이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그레디언트 안 구하겠다며. 그래서 내가 기록을 안 했지.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이토치의 핵심은 아신 겁니다. 파이토치의 이제 핵심은 아신 거고, 이제 신경망의 기본 이론을 이제 알고 계시면 뭐 이런 게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우리 간단한 선형 회기를 한번 이제 구현을 이제 해볼까 합니다. 선형 회기를 이제 그 구현을 이제 하는데, 파이토치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구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 그리고 요 같은 경우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공식이 이제 간단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파이토치로 이제 한번 이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선형 회귀는 그냥 요거죠. 그냥 그 x랑 가중치에 이제 내적하고 편향 더하는 뭐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제 이거고. 그러면 이제 학습 알고리즘은 요 w와 b를 이제 손실에 대해서 그냥 갱신해 주는 이제 그런 건데, 사실 선형 회귀는 그냥 방정식으로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방정식으로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이제 그 방정식보다는 이제 경사하강을 이제 통해서 이거를 이제 구하는 걸로 이제 구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선형 회귀의 학습 알고리즘을 우리가 이제 구현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데이터랑 이제 타겟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뭐 그 선형 회귀 이렇게 이제 되고, 이제 학습 횟수, 그죠? 에폭이라고 할까요? 에폭 이제 기본적으로 뭐 100번 정도, 이렇게 뭐 10번 정도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제 간단한 거 할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 요 데이터가 이제 들어오는데, 여기서 이제 제안을 잘 했어요. 여기서 이제 뭐 그 아주 간단한 거기 때문에 토치 이제 랜드에서 여기서 이제 그 데이터가 s by n이니까는 이제 표본의 이제 수와 표본 수와 특징 수를 이제 쉐입으로 이제 획득하시고, 그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요 토치 랜드에서 특정한 이제 모양으로 이제 설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징 수랑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 그 요 W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이제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한번 처음 소개를 드리는 거니까 한번 해보시면, 이제 랜드 n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10 by 1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 요 토치에 이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줄 때 모양을 좀 맞춰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x가 이제 s by 이제 n 개가 이제 들어오면, 그것과 이제 요 w가 그 내적 연산이 이제 수행이 이제 돼야 되면 얘는 n으로 시작을 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요 n이 지워지고 지워지고 해서 이제 s by 1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굳이 이렇게 이제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무작위로 이제 되는데, 요거랑 이제 비교를 할 게 뭐냐면 이제 넘파이죠. 넘파이에서는 랜덤 모듈에서 이제 랜드 n을 해가지고 10 by 1 이렇게 이제 형성을 이제 하는 건데, 보시면 요거 이제 비교를 위해서 두 개를 이제 보시면 둘이가 거의 그 사용이 비슷합니다. 여기 이제 얘는 넘파이고 얘는 이제 토치의 텐서다 라고 하는 거를 빼고는 사실 이제 거의 되게 비슷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넘파이를 쓰던 사람들이 토치로 넘어가기가 이제 되게 쉽습니다. 쉽고, 그러면 이제 그뭐 초기 값은 그냥 이제 뭐 랜덤하거나, 아니면 이제 B 같은 경우에는 초기 값을 이제 0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얘는 이제 하나만 있으면 되고, requires gradient 이렇게 이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초기 값을 이제 수행했고 손실 구하고 이제 미분 구해서 이제 갱신하는 이런 부분을 하면은 곧 구현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파이터치로 선형회귀 구현해 보면은 이런 원리가 궁극적으로는 신경망에 적용되는 거니까 한번 이제 구현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쉬는 시간 이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